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자가 국민을 향해서 죽이라고 한 예. 행위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살 명령이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다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5.18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리준이죠. 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 등 5.18과 관련해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리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을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또 광주를 내려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일가를 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이정미 대표의 이런 발언이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측이나 기분이 나빠도 뭐라고 제대로 뭐 대꾸도 못할 겁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이 해온 막말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애교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이코패스라는 이 단어가 뭐 굉장히 희귀한 단어도 아니고 정치권 내에서 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자주 썼던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 전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였습니다. 이 5.18과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에 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사이코패스라는 발언, 어떤 경우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최근에 이런 표현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5.18과 관련해서 망언을 한 의원들 징계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인데, 일부는 약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가 반사회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비슷하게 사고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버린 이런 흐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했지만 이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은 결국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참 자주 즐겨 쓰는 사람 중에 정치인 중에 한 명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확인을 해보면요. 홍준표 전 대표가 2017년 11월에 자신이 한국당 대표이던 시절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국회에는 참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느꼈다. 각 정당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이코패스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면서 각종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6월에는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6월 16일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적 청산을 해야 될 대상 의원들을 7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작년 11월이죠. 페이스북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판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도 탄핵에 공조하거나 겁이 나서 협조하거나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총구를 내부로 돌려 보수 우파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돌게 된 것이다. 세상이 그들의 비겁한 실체를 알 날이 올 거다. 그들이 언젠가 업을 치를 때가 올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죠. 4가지 사례를 쭉 훑어보면 뭐 각 정당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표현을 했지만 일맥상통하는 흐름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또 친박 계열에 끼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오락가락했던 의원들, 한국당 내부에 그런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비판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내부로 하면 예전에 바른정당으로 분당이 됐다가 다시 들어온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표현을 워낙 많이 써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에 류여해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도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소송까지 가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최근에 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제 2017년 12월입니다.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던 안철수 그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인이 쓴 글인데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러면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은 워낙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은 특징을 보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 외모가 좋아서 첫인상은 호감이 가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정서적 결함이 일반인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한 거죠. 안철수 당 대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부 관료 중에 이런 표현을 좀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권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7년 7월에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을 했던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2017년에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 2016년 12월에 그 당시에는 이 류영진 식약처장이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315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미용사 불러 머리 손질하는 박근혜는 타인과 공감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정부 관료로 임명이 된 사람이 과거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의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었죠. 자,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사례를 쭉 들어보면서 뭔가 한 가지 좀 공통점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코패스라고 비판을 받은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 한 명을 빼고는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날렸고 그 비판을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인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의 인사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냐? 그거는 제가 최근에 꼭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수의 치명적 단점, 공감 능력 결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을 비판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차명진 전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보수 세력의 공통점이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황교안 대표를 향한 지적, 일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전적으로 합니다. 제 오늘 클로징 멘트는 별도로 하기보다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올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의 치명적 단점, 공감 능력 결여라는 영상의 일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한 사람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쪽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사고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결론은 한 가지, 공감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 그건 병이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제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좀 키우자.